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인데요. 지주사입니다. 네, 지주사.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일 종목하고는 좀 다르게 좀 봐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그 자회사들,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지분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어떤 게 주요 수입원인지, 예를 들어 계열사나 자회사 같은 데서 받는 그 로열티, 예를 들어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 그 상표를 쓰는 것들을 다 로열티를 받거든요. 네, 로열티 또는 어떤 배당금, 그리고 또 뭐 부동산 임대 관련한 거, 어, 지주사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제 계열사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뭐 사옥이나 이런 거 있죠. 건물 이런 거 임대해서 이제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은 다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지주사는 자체 사업보다는 그 계열사들 또 자회사들 거기에 어떤 매출이나 사업 실적에 대해서 연계돼 갖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분석하실 때 좀 복잡하게 또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 지주, 네, 이 LS 하면은 사실은 네, 옛날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 구리 가격이 변동한데, 아, LS 이럴 정도로 LS 이퀄 구리 가격, 이런 얘기가 좀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그렇게 주식이 주가도 움직여 왔고요. 그만큼 그 LS 같은 경우에는 뭐 엠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중소형 트랙터나 이런 것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구리하고 좀 연관이 많은 그런 그룹입니다. 특히 LS 전선 뭐 이런 데들, 네, 구리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은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과 이제 상당히 주가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커플링이라 그러죠.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종목 좀 예를 들자면 뭐 하림 같은 경우 있죠. 하림 닭. 네. 하림 같은 경우에는 그 양계 그 가격이라 그러네요. 닭 그 생닭에 대한 가격이 또 다 사이트에 보면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축산업 같은 데 이제 그런 데 가시면은 사이트에 그때그때 닭들 두수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가격 변동이 있거든요. 여름철 특히 그때 가격 변동을 보면은 하림의 이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어떤 특정한 그 뭐라 그럴까요? 특정한 그 아이템 또는 재료 이런 거와 그 기업이 되게 강하게 이렇게 결속돼 있는 거, 그러니까 커플링돼 있는 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LS 같은 경우 구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 그러니까 코모도티라고 하는데, 이런 그 비금속류에 대한 그 현물 시장 이런 데서 비철 금속류, 네, 그 현물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이제 거래가 되는데, 구리 원석이죠. 보통 이제 구리 원석 가격에 따라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하는, 그 연동돼서 변동하는 게 많은 그런 종목이 바로 이 LS. 근데 앞에 LS가 들어가면 뭐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니코동도 그렇고 뭐 LS 전선 아시아, 지금 LS 전선 아시아로 됐죠. 뭐 그런 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LS가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구리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또 매출이나 이런 사업 실적이 좋아지고, 구리 가격이 하락할 때 또 매출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구리동이라 그래서 이제 구리로 만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구리 원료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제 동이라고 하는데, 구리동. 네, 이 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선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고압 전선도 그렇고 그런데 사용되는 그 재료로, 원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재료로요. 그래서 구리 원료가 구리 원석을 가져다가 이제 재련해서 이렇게 하는 데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그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리 원료를 가져다가 그걸로 이렇게 재련을 해갖고 사업을 하는 데인데, 그러면 구리 가격이 내려가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니까 거꾸로 여기는 사업이 좋아지지 않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정유회사들이
유가가 하락할 때 그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제 정제 마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유회사들이 유가가 떨어지면은 기업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데 이제 주가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원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쪽에서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바로 1차 재련을 해서 다른 데 또 사용되는 그런 원자재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를 생산하는 데 입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구리 가격을 붙이고 마진을 좀 더 높여 붙인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이런 재련된 결과물, 이 제품을 좀 더 이제 고비용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가격 변동을.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할 때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우리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뭐 먹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구리 원재료 그 원료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거기다 마진을 좀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만들어 가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구리 요즘 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구리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은 구리 가격이 이렇게 싼데 왜 이렇게 여기는 왜 이거 구리동 같은 경우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이러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좀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빗대서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빗대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뭐 이런 비슷한 원리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쉽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LS 주가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좀 혜택을 받는다.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 LS 같은 경우에는 LS가 이제 LS 및 LS 자회사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구리 가격이 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비해서도 한 3월 이때에 비해서도 한 8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동일한 것도 더 비싸게 파니까 전에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구리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핑계로 더 구리동이나 이런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은근히 마진도 더 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영업이익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팔려야 이제 돈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배경들을 아셔야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구리동이든 뭐 케이블이든 이런 걸 이제 생산하는데 팔려야 돈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뭐 마진 붙이고 뭐 이렇게 제품 만들어 놔도 안 팔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팔리는 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 최근에도 네 단독 참여 입찰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보시면 2324억 원 규모의 제주 3연계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 여기입니다. 네, 3년 동안 하는 건데 자, 이 사업을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2324억짜리 또 수주를 했습니다. 3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 그 데이터로는 좀 나눠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당장 뭐 2324억이 잡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규모 있는 그 수주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98년도에는 이제 프랑스 넥상스 했는데 이제 13년도에 이제 LS 전선 또 23년에 LS 점점 LS가 이제 국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독 입찰했다는 것도 원래 이게 국제 입찰이었거든요.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입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LS가 이렇게 단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쪽이 다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국내 사업에 대해서는 점점 이쪽이 이제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이건 풍력발전소죠. 태양광이랑, 네, 풍력, 태양광이 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LS 그룹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 한국형 뉴딜이 이제 그린이거든요. 그린, 그 친환경적인 부분, 여기에 맞춰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스마트 에너지 이런 쪽이랑 친환경, 네, 이런 거를 하려고 좀 변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용 그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용 해저 케이블 얘기도 나오고, 태양광, ESS 이런 쪽도 나오죠.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겸 친환경 에너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도 지금 잘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인데 아까 그 제주도하고 완도의 그 케이블 사업 대충 한 2,300억 정도 됐죠. 3년 동안 2,300억 정도 그 사업을 따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뭐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바레인 이런 데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600억 넘게, 네덜란드도 한 1,300억인가 이렇게 넘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풍력 같은 경우에도 또 어디더라? 덴마크인가요? 네, 덴마크 쪽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어떤 우선 공급자죠. 그런 것 계약을 체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외에 대해서도 이런 해외 유럽이나 이제 미국도 그런데 태양광이나 이제 해상 풍력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차세대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LS 기업이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사업 경험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그쵸? 총 7천억 원, 예,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를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대만,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죠. 네, 큰 규모고 이게 계속 확대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사업 분야 자체는 뉴딜이나, 예, 그린 뉴딜, 그리고 각국의 이런 친환경적인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 여기하고 잘 맞춰가고 있죠. 특히 이제 5월 LS 전선은 이제 태양광 전용 케이블 개발해 갖고, 또 독일 글로벌 인증기관이 독일 TÜV에서 TÜV 라인한드죠. 국제 표준 규격 인증을 받았거든요. 예,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태양광 전용 케이블에 대해서도 사업을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이제 태양광 쪽 이제 기업들이 점점 글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태양광 쪽도 이제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점점 이제 탄소를 갖다 줄이면서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태양광 관련한 부분은 이제 매출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전용 케이블까지 개발을 했으니까 LS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지를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이제 일렉트릭인데, 여기 뭐 딴 거보다 이제 뭐 ESS나 이제 발전해 갖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하나의 전기를 나눠주는 그 재판매하는 형태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확산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나 이제 뭐 이렇게 ESS하고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고 재분배하는 거죠. 그런 쪽 관련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팩토리인데 공장 자체를 거기 일하는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로봇이나 이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동화로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LS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똑같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갔을 때 과연 공장에 얼마만큼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관건이거든요. 시스템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얼마까지 이제 일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정책적으로 그 근무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하나의 잠재적인 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 때 과연 그 이런 기업의 그런 어떤 생산 시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다 괜찮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리스크가 바로 이런 거리두기 3단계 때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로봇이나 이제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 LPG 하는 데죠. 여기도 차세대 태양광 발전에 이런 차세대 에너지를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LPG 저장기지나 이제 충전소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그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쪽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이제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풍력 발전 사업도 이제 착공해서 기존에 이제 LPG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이제 다각화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에너지 쪽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확장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케이블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 섬이나 이런데 그죠? 그런데 위치하고 하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을 해야 되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 이런 쪽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쪽이랑 이제 아시아 쪽, 이렇게 동남아 쪽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생산 시설도 글로 많이 이전하기도 하고 기업들의 공장이나 이런 쪽도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전한다 그러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기나 이런 발전 시설도 필요하고 케이블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제 그 인프라나 이런 해외 기업들의 이주 이런 걸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나가다 보면 점점 사업이 이제 수주 규모도 커질 거고 이제 사업 자체도 많이 확장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이런 쪽도 지금 산업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남아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아직은 코로나니까 뭐 포스트 코로나는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중국이요. 네, 뭐 실체는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제 주장할 때는 이제 가장 빠르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나 이런 투자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즘 뭐 블랙홀이라는 얘기를 하죠. 구리나 이런 기본 기자재들, 그러니까 원자재들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 개발을 한다, 뭐 경기를 부양한다 이러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거의 빨아들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LS 그룹의 매출이 좀 단기간 늘어날 그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실질적으로 그런 그 경기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갖고 이제 긴축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구리에 이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수요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거리두기 3단계 관련된 잠재적 이슈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있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조금 경기가 침체된다던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될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뭐 잠정적인 리스크고 뭐 그렇게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구리 이 부분이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많은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앞으로도 뭐 구리 가격이 뭐 빅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뭐든지 뭐 연중 최고치, 역대 최고치 이런 최고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항상 또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뭐 최고치 얘기 나오면은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리값, 네, 구리값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구리 가격도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통화 긴축이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 네,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이 중국 산업이 좀 위축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사들이는 이런 구리 관련 제품들도 줄어들 수 있고 이거를 뭐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화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조 달러인가요? 그 이상으로 해갖고 뭐 태양광이나 이제 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쪽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중국 대신 수입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구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 뭐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회사들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자회사에서 준비하는 사업이나 그 제품군들이 미래의 어떤 차세대 에너지라던가 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가로 뭐 베트남이 발전된다던가 이런 그런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잘 맞춰가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잘 맞고 기술이 거기 잘 맞으면 그런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장이 또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LS그룹 네,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보실 땐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수급과 함께 이제 중단기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에 들어서면서 특히 한 22일인가요? 그때쯤 기반으로 해서 증권사들마다 전망이 좋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 여기 18일도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목표가를 73,000원에서 87,000원을 거의 한 20%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18일. 네. 아,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예, 이날 했고 또 이날 네. 또 나오죠. 삼성증권. 같은 데네요. 삼성증권.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볼까요? 자, 보면은 증권가라고 하네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네, 하면서 LSIND 같은 경우도 구리 가격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데들 오를 것 같다. 네. LG 엔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형 트랙터 이제 미국에서 좀 사업이 많이 확장될 거로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이렇게 나오면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죠. 어디 증권사 얘기는 안 하네요. 그냥 증권가 이런 얘기 하고요. 자, 여기도 뭐 최고 실적 눈앞에 있다. 키움증권이네. 키움증권. 네, 여기서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건 뭐 광고니까 좀 네, 지나가고요. 자, 그 밖에 또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SK증권이네요. 자, SK증권. 네. 내년에는 뭐 연결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어쨌든 35.4. 그 다음에 2020이네요. 2020년에 연결 영업이익은 35.4%. 그 다음에는 한 36%.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자, 증권사들마다 보면은 지금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주가를 거의 한 20%가량 지금 높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도 뭐 상당수 올라갈 폭이 좀 보이는데, 자, 근데 수급을 보시면 아까 18일이었죠. 네. 이때 레포트 나올 때 이때부터 해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기관 자체도 지금 순매수가 별로 안 나오고 순매도가 많이 나오죠.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순매도들, 특히 마지막 날은 연기금, 네, 또 보험, 투신도 뭐 이때 그랬고 죄송합니다. 좀 매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외인들도 순매도, 기관도 순매도인 상태예요. 자, 전망이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만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랑 외인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규 사업도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에 대해서 상승이 되면 결국 여기는 매출에 어쨌든 긍정적 요인을 올 거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매도가 나올까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처럼 제가 다른 종목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말 포트폴리오 정리, 그다음 어느 정도 이익을 갖다가 확정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익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죠. 펀드 이제 수익금 이렇게 나눠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순매도량을 좀 늘린 상태예요. 물론 이제 금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으로 좀 마지막 날 매수는 했지만 약간 이런 모습, 자산운용사 쪽에서 하고 있는 자산운용 쪽에서는 펀드죠. 약간 매도 쪽을 좀 많이 바라봤거든요.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안 좋아서 매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되게 괜찮은 그리고 성장성이 있어요. 근데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쭉 올라왔어요. 뭐 보시면 올 한 해 여기에서 거의 최저점은 24,000원인데 그냥 3만원 정도만 봐도 3만원에서 지금 거의 올 한 해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거의 3만원만 봐도요 2.5배인가요? 거의 2.5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점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갑자기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2배 넘게, 네, 2배 넘게 지금 성장을 좀 했거든요. 주가가 올라왔어요.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지금 뭐 딱 7만원이에요. 7만원 부근인데 이 라인을 놓고선 지금 지지 확인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20선까지 따라 올라왔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20선과 7만원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겠다는 지금 느낌이 좀 보여요. 한번 조정을 좀 주고 가겠다는 느낌인데 그 전에 이제 주가를 보면 뭐 여기서는 이제 후행성이라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이제 20선에 대해서는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지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올라왔어요. 그 전에 여기서 한번 깨졌는데 깨졌을 때는 이제 60선을 확인하고 올라왔죠. 자, 근데 지금 단기간으로 이제 계단형 상승하면서는 이제 20선을 타고 가는데 지금 이제 20선에 대해서 지지 확인을 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는 거의 지금 횡보 작업을, 그러니까 박스권처럼 횡보를 하고 있죠. 이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올라와 갖고 살짝 이제 내려와서 조정받은 다음에 지지를 받고 한번 쭉 올렸는데 주가를 보면은 여기 지금 딱 걸쳤죠. 거의 이 박스 상단권 위에서 하루밖에 못 버텼어요. 거의요. 걸치긴 했지만 어쨌든 하루 뭐 길게 이틀 그다음 밀려 내려왔죠. 박스 하단 20선에 대해서 이제 터칭해 갖고 지지 확인하고 그냥 다시 한번 재상승 하고 박스 안쪽. 자, 이게 뭐냐면 당분간 이제 박스권 장세를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급으로 보면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주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 하단까지 한번, 여기도 그랬지만 하단에서 한번 지지 확인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지키지 않으면
전 상승 구간까지 여기죠. 한 이쯤에서 이제 상승 구간을 이제 만드는데 전 그 상승 기반 구간이랄까요? 그러니까 상승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20선 그리고 7만 원 이거를 지켜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시그널은 일단 한번 이제 살짝이라도 조정을 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를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좀 중장기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좀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좀 보입니다. 뭐 LS 어쨌든 지금 뭐 사업 방향이나 기업이 지금 뭐 추진해 가는 거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 차세대 에너지 뭐 그런 쪽 관련해서도 상당히 뭐 매치업이 그러니까 그 매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LS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이제 계셔서 이렇게 좀 분석을 드렸고요. 자, 30분이네요. 어쩐지 목이 좀 잠겼는데요. 네. 긴 영상. 네, 저도 이렇게 이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좀 영상이 어떻게 30분짜리가 됐네요. 그래서 좀 보시는 분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짧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약간 길어져서 좀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길게 또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드린 그 내용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네, 2021년에는 투자하시는 그런 분야들, 투자하시는 종목들 모두 잘 되셔갖고 즐거움 가득한, 기쁨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